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 과학 5단원 생식과 유전에서 멘델의 유전 원리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전의 기본 용어부터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형질을 자손에게 전달해주는 현상을 우리는 유전이라고 하고, 이 형질이라는 것은 각 생물 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립형질은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뚜렷하게 대비되는 형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대표적으로 우리 완두콩으로 많이 볼 건데, 완두콩에서는 완두의 모양, 둥근 모양의 완두콩과 주름진 모양의 완두콩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대립형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사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눈에 대해서 눈이 쌍꺼풀이 있느냐, 쌍꺼풀이 없느냐 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대립형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현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눈으로 직접 봤을 때 생물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형질을 우리는 표현형이라고 하고, 대립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전자형은 우리 앞에서 봤던 그 각각의 대립유전자의 구성을 기호로 나타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큰알, 작은 알 볼 수가 있죠. 우리 앞에서 봤던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나타내는 유전자형 표현을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죠. 둥근 것에 대한 유전자형은 큰알과 작은 알이 있고, 주름진 것에 대한 유전자형은 작은 알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과 잡종이라는 게 있는데, 순종은 아까 그 한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같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둥근 거에선 큰알과 작은 알이 둥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한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형이 같은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큰알과 큰알은 둥근 거에 대한 순종이고, 작은 알은 주름진 거에 대한 순종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잡종은 그 형질의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다른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큰알과 작은 알은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을 가지고 있는데 둥근 모양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둥근 형태의 잡종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대립 유전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한 형질에 대해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옆에 보면 두 개의 상동 염색체가 있는데, 이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순종은 앞에서 봤듯이 뭐다? 서로 결정하는 유전자의 대립 형질이 같은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고, 같은 위치에 다른 대립 형질을 나타내고 있는 유전자는 우리는 잡종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성인 대립 유전자는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을 하고요. 열성인 대립 유전자는 알파벳 소문자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성과 열성이 무엇이냐? 그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멘델의 가설입니다. 이 멘델은 체코에서 태어났고,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농사와 원예일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자연과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자연과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집이 넉넉하지 못해서 공부를 다 매진할 수가 없었고, 여동생 덕분에 전문대에 진학은 할 수는 있었지만 진학 후에도 학비 문제는 계속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도배에 들어가서 사제가 된다면 금전적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멘델이 이 유전적인 공부를 할 때 완두를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생쥐를 이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쥐를 많이 길렀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생쥐들이 수도원에 곳곳으로 퍼져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에서 그 연구는 하지 마라 라는 컴플레인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 연구는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완두를 이용을 해서 다시 연구를 시작하게 되죠. 그때는 수도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줌으로써 편하게 연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멘델은 이 유전적에 의해서 가설을 내세웠는데 그 가설이 무엇이냐? 이 형질이라는 것은 한 쌍의 유전 인자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봤었고 그 각각의 인자들은 부모에게서 하나씩 물려받았다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인자들은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각각 분리되어서 나누어져 들어가고 그 나누어진 게 자손에게 전달돼서 다시 쌍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감수분열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형질에 대한 한 쌍의 유전인자가 서로 다르면 그 중에 하나는 표현이 되는데 이 말은 즉슨 잡종일 때라는 거죠. 그러면 표현되는 것을 무성이라고 했고 다른 하나, 표현되지 않는 것을 열성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멘델이 이야기한 유전인자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날의 유전자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유전자는 어디에 있다? 염색체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이미 배웠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멘델은 이 완두를 이용한 체계적인 실험을 통해서 유전 원리를 최초로 밝혀낸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완두가 왜 유전 연구 재료로 좋았냐? 이거는 멘델도 아주 운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두는 ENA 14라는 아주 작은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분석은 하기 되게 쉽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한 번에 얻는 자손수가 많고 한 세대가 짧기 때문에 단시간에 여러 세대를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양을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를 내기 쉬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배가 쉽고 자가 수분과 타가 수분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내 마음대로 교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두에서 나타내고 있는 표현형을 우리가 본다면 씨의 모양이 있고 씨의 색깔, 꽃 색깔, 콩깍지의 모양, 콩깍지의 색, 그리고 꽃 위치, 줄기의 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위에가 우성이고요. 밑에가 열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멘델이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둥근 완두꽃에 수술을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수술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 봤을 때 남성의 생식기관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꽃가루가 있는 것을 우리는 수술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주름진 완두꽃의 꽃가루를 붓에 묻힌 후에 둥근 완두꽃 암술머리에 옮겨준다라는 겁니다. 이걸 타가수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수술을 왜 제거를 했느냐? 잘못해서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붙는 것을 애초에 막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정확한 실험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둥근 완두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또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이라는 게 있는데 자가수분이라는 것은 수술의 생식세포, 즉 우리는 그거를 꽃가루라고 얘기를 하고 그 꽃가루가 같은 구류의 꽃에 있는 암술머리에 붙는 것을 우리는 자가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타가수분은 무엇이다? 다른 구류에 있는 꽃에 암술머리에 붙이는 것을 우리는 타가수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위에서 우리 타가수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둥근 완두 암술에다가 주름진 완두의 꽃가루를 붙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타가수분이다 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에 멘델의 실험에서 타가수분을 했더니 둥근 완두가 나왔다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것이 바로 우열의 원리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 대립형질이 다른 두 순종의 개체를 교배를 했을 때 얻은 잡종 일대, 잡종 일대가 즉 자손 일대겠죠. 그 일대에는 대립형질 중에 한 가지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실험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다? 두 순종의 개체가 첫 번째가 둥근 완두였고 두 번째가
주름진 완두였다라는 겁니다. 둥근 완두는 우리 유전자형 예로 들었을 때 앞에서 본 거 기억하시나요? 큰알과 큰알로 표현을 한다. 왜? 순종이기 때문에 대립유전자가 같은 형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했죠. 그리고 주름진 완두는 작은 알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배를 해서 얻은 잡종일 때는 큰 알과 작은 알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대립 형질 중 한 가지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앞에서는 뭐였다? 둥근 형태의 완두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둥근 대립 형질과 주름진 대립 형질을 둘 다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표현된 것은 무엇이다? 둥근 모양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성과 열성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성이라는 것은 대립 형질을 가진 순종끼리 교배를 했을 때 그 잡종 일대, 자손 일대에서 표현이 되는 형질을 우리는 우성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열성은 대립 형질을 가진 순종끼리 교배를 했는데 그 잡종 일대에서는 그 형질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열의 원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게 무엇이다? 특정 형질에 대한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르게 되면 하나는 표현이 되고 하나는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인 둥근 완두를 어떻게 얻냐라는 거죠. 왜 이게 나오냐면 우리 둥근 완두는 큰알과 큰알로 나타난 순종이 있고요. 큰알과 작은 알로 나타난 잡종이 있다라는 겁니다. 완두의 모양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순종의 완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과정이 바로 요겁니다. 둥근 완두씨를 일단 심어서 기른 후에 자가수분을 한다라는 거죠. 자가수분을 통해서 둥근 완두씨만 골라서 다시 키우고 그거를 또 자가수분을 통해 여러 세대를 반복하게 된다면 완전한 순종의 완두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멘델은 순종의 둥근 완두를 구했고요. 순종의 주름진 완두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교배를 해서 실험을 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분리의 법칙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멘델의 가설에서 한 쌍의 유전인자는 생식세포를 형성을 할 때 분리가 되어서 각각의 생식세포로 나누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나누어 들어간 것이 다시 만났을 때 자손에게 전달되어 쌍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멘델이 가설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 서로 순종인 완두끼리 결합을 했을 때 나오는 잡종 일대, 표현된 것이 둥근 완두였고 그 둥근 완두를 다시 자가수분을 했을 때 나오는 잡종 2대를 확인을 했더니 전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면 표현형이 3대1로 나오고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전자형은 각각의 대립 유전자가 어떻게 유전자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바로 유전자형이었죠. 위에 보시면 순종인 둥근 완두가 하나가 있고 잡종인 둥근 완두가 2개, 그리고 주름진 순종 완두가 하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유전자형은 큰알, 큰알 대 큰알, 작은 알 대 작은 알, 작은 알이겠죠. 여기서 큰알, 큰알은 하나가 있었고 큰알, 작은 알은 2개가 있었고 작은 알, 작은 알은 하나가 있었다. 그래서 유전자형을 확인을 했을 때는 1대 2대 1 비율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분리가 되어서 생식세포로 들어가고 각각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시면 난세포에서 큰알과 작은 알이 나타나고 꽃가루에서 큰알과 작은 알이 서로 분리돼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각각의 염색체들이 만나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큰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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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알, 큰알, 작은 알, 작은 알, 작은 알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무엇이다?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형은 3대1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유전자형은 1대 2대 1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와 마찬가지로
위에서는 완두의 모양으로 표현이 되었다면 우리 밑에 그림에서는 완두의 색깔로도 이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황색과 녹색 서로 순종인 형태의 완두를 교배를 시켰더니 잡종 일대에선 황색이 표현되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황색이 녹색에 대해 우성이다. 녹색은 열성을 나타낸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하고 옆에 유전자형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본다면 타가 수분을 통해서 잡종 일대가 나타났고 그 잡종 일대에서 다시 자가 수분을 하게 된다면 각각의 생식세포는 큰 Y와 작은 Y, 큰 Y와 작은 Y가 각각 분리되어서 들어가게 되고 그 분리되어서 다시 만났을 때 나타나는 잡종 2대를 보면 큰 Y 하나, 큰 Y, 작은 Y 두 개, 그 다음 작은 Y 하나가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겉으로 표현되는 표현형은 3대 1로 나타나게 되고 유전자형을 봤더니 1대 2대 1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분리의 법칙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 생식세포를 만들 때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분리가 되어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잡종 1대에서 서로 대립 유전자 큰알과 작은알이 서로 분리가 되었고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알을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와 작은알을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는 1대1 비율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잡종 1대를 자가 수분을 했을 때 얻은 잡종 2대에서는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 즉 표현형 비율이 3대1로 비율이 되었고 유전자형에서는 둥근 완두 순종과 둥근 완두 잡종, 그리고 주름진 완두 순종이 서로 1대 2대 1 비율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의 법칙에서 분리라는 것은 생식세포 형성을 할 때 그 쌍으로 존재했던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어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법칙입니다. 독립법칙은 두 쌍의 대립 형질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앞에서 봤던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있었다. 그리고 또 황색 완두와 녹색 완두가 있었는데 그 각각의 유전자들을 다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성인 형태의 둥글고 황색인 완두와 열성인 형태의 주름지고 녹색의 완두를 서로 수분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둥글고 황색 순종과 주름지고 녹색 순종이 있습니다. 각각의 생식세포가 분리되어 들어가도 만들어진 것은 큰 R과 작은 Y 뿐이고 여기서는 작은 R과 작은 Y 뿐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게 된다면 큰 R, 작은 R, 큰 Y, 작은 Y가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우성이 형질들이 그대로 잡종 일대에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죠. 둥글고 황색. 그리고 이 잡종 일대를 서로 자가 수분을 했을 때 나타나는 잡종 2대를 보면 우리 앞에서 봤던 것보다는 좀 복잡한 형태가 나오지만 앞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큰 R, 작은 R, 큰 Y, 작은 Y.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 수는 총 몇 개이냐? 바로 4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큰 R과 큰 Y, 큰 R과 작은 Y, 그리고 작은 R과 큰 Y, 작은 R과 작은 Y 총 4개의 생식세포가 형성이 되고 그 각각의 생식세포들이 자가 수분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총 16개의 유전자형이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각각의 표현형들이 먼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도록 할게요. 둥글고 황색인 친구들을 찾아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둥글고 황색 9개 있고요. 둥글고 녹색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
세 개가 있죠. 둥근 형태의 녹색 3개, 그리고 주름지고 황색 3개가 있고요. 나머지 주름지고 녹색이 하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총 9대 3대 3대 1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 독립법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둥글고 주름진 것을 서로 비율을 확인을 해볼게요. 둥근 친구들을 확인을 했더니 총 12개가 있었고, 주름진 친구들을 확인을 했더니 총 4개가 있더라. 각각 확인을 했더니 어떻게 된다? 3대 1 비율로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표현형이 앞에서 3대 1로 나타난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이번에는 색깔로 확인을 해볼게요.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친구 총 9개, 3개 있죠. 그럼 총 12개. 그리고 초록색을 가지고 있는 완두를 확인을 해보면 3개와 1개, 4개가 나타난다. 황색과 녹색 비율이 3대 1 비율로 나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두 쌍의 대립형질을 서로 놓고 완두로 확인을 해봤더니 둥글고 주름진 형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3대 1 형태로 나왔고, 색깔도 황색과 녹색이 3대 1로 나타나더라.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각각의 형질들이 3대 1로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뒷페이지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독립법칙을 보면 두 쌍 이상의 대립형질이 함께 유전이 될 때 각각의 형질이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 쌍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분리법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유전되는 현상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듯이 잡종 1대 유전자형은 모두 큰 R, 작은 R, 큰 Y, 작은 Y로 나타났고, 표현형은 모두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황색인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면 잡종 1대에서 만들어지는 유전자는 큰 R, 큰 Y, 큰 R, 작은 Y, 작은 R, 큰 Y, 작은 R, 작은 Y 형태로 생식세포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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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율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잡종 2대에서는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초록색,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초록색이 9대 3대 3대 1 비율로 나타나게 됐고, 그때 잡종 2대에서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확인을 했더니 총 12개와 4개, 3대 1로 표현이 되더라. 또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도 확인을 했더니 3대 1로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완두의 씨 모양과 색깔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라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독립법칙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바로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에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색깔을 나타내고 있는 형질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독립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법칙은 성립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